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처리 능력이 포화되면서 지난 2017년 처리 능력을 2만 4천 톤으로 갑절 늘리는 증설공사가 결정된 제주시 구자업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는 6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업체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지사와 주민면담 10여일 만에 제주도는 주민 피해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정리 마을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를 조사해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삼양과 화북 지역 하수와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가 동부 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공사허가 조건도 철저히 이행하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천 동굴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조사를 해서 이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등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처리할 마음으로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주민 참여 협의체에 대해 마을회와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보상을 들먹이며 마을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슨 협의니 뭐니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협의로 갔을 때는 어떻든 월정 네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어떻든 굉장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말 큰 전쟁이나 마찬가지 될 겁니다 아마. 제주도가 갈등 해소 방안으로 어업 피해 보상 등을 제시했지만 월정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행지에서 묵으려던 숙박업소의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름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가족과 제주로 여행을 온 박성준 씨. 그런데 여행 둘째 날부터 3박을 하기로 했던 한 펜션으로부터 입실 당일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객실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인데 박 씨는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근데 또 성수기다 보니 남아있는 방은 거의 없다 보니 펜션 측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용 약관에 따라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이 하수도가 터져갖고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공사를 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언짢을 수 있죠. 당연히 저희는 죄송하죠. 하지만 일정이 모두 틀어지게 된 여행객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처럼 숙박시설과 관련한 제주 지역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올 들어서만 6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이 443건으로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도 7.7%를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펜션 사업자가 당일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피해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미리 숙박업체에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환불 기능 같은 거를 미리 살펴보시고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름 휴가철 숙박과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사전에 예약 규정과 업체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5호 태풍 송다와 제6호 태풍 츠라세가 제주에 잇따라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태풍 모두 발생한 바로 다음 날에 제주 부근까지 북상하는 특이한 경로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한라산 정상 등반에 나섰던 등반객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내려옵니다. 태풍이 잇따라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정상 등반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태풍 송다에 이어 트라세의 영향으로 한라산에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최고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 한라산 와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쉬웠고요. 일단 올라가면서 너무 계곡물 올라가는 산은 등산은 처음이어서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진달래 대피소까지는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정상까지 못 간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송다는 불과 이틀 만에 제주도 남쪽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제6호 태풍 트라세도 다음 날 일본 오키나와 인근 동중국해에서 발생했고 역시 불과 하루 만에 제주도 인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열대 저하부로 약화돼 소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까운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하면서 제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보통 라니냐 시기에는 태풍 발생이 북서태평양 전체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 근처에 좀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라니냐 발생 시기의 태풍들은 단시간에 북상하면서 몸집을 키울 시간이 없어 상대적으로 세력은 약하지만 발생 직후 제주로 곧바로 올 수 있는 만큼 기습 폭우나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4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첫 번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KT와 손잡고 스마트 구명조끼를 내놨습니다. LTE 중계망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해져 해상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경남 거제 1.1km 앞 해상에서 300톤급 어선이 침몰해 선원 3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일대의 수십 킬로미터 해역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선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 실종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은 최대 3시간 안팎.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산의 해양안전장비 기업이 KT와 손잡고 스마트 구명조끼를 내놨습니다. 선원이 물속에 빠지게 되면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팽창하고 조난 알림이가 작동되는 겁니다. 물에 떨어지면 녹으면서 그 구명조끼가 자동으로 CO2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된 그 부력체 때문에 핀이 자동스럽게 빠지게 되고 구명조끼에 부착된 조난 알림이는 KT의 LTE 네트워크 망을 이용해 3분마다 GPS 위치를 발송합니다. 휴대전화 앱 등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조대나 해경 경비정 등이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설 경우 인명구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조난 알림이를 시범 도입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조난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바로 신호를 보냈을 경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저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KT는 해안가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지는 LTE망이 가동된다며 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계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 LTE는 그냥 일반 LTE 상품과 다르게 커버리지를 멀리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3,000건이 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해 100명 안팎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개발한 업체와 KT는 조난 알림이 신호가 자동으로 해경에 신고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태풍이 물러갔지만 오늘도 태풍이 남기고 간 습한 더위와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부해수욕장에는 해안가로 나온 분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겠고요. 또 오늘까지 이한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서핑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대 저압부가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북쪽으로 강한 비를 뿌리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과 아열대 고기압 사이로 열대 수증기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오늘도 후텁지근하겠고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를 제외한 제주 대부분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안개도 껴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8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북부 지역이 가장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가끔 비가 오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해졌는데요.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비와 안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습한 날씨에 햇볕도 더해지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2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제주 지역 진보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과 제2공항 완전 백지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2년 후 실시될 22대 총선에서 진보 정치의 승리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희생자의 사상 검증을 중단하고 재심 청구를 보장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검찰이 4.3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 검증에 나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절차로 죄가 없음을 밝혀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밀실 정책이자 학교 교육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즉흥적인 정책 발표의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구성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송부되는 대로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위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특위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1명과 도의회 의장 추천 1명으로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특위와 행정시장 인사청문특위 2개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기업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제주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5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업황 전망지수도 83으로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 지수는 84로 7포인트 떨어졌고 매출 지수도 102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잇몸은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